안녕하십니까.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분 경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있어서 그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분을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라면 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요. 뭐 5천만 원을 인수한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중에서 나는 2분의 1 지분이니까 2,500만 인수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기 관련된 어떤 질문들 좀 많이 있어서요. 문자로도 오고 또 뭐 댓글로도 달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지분에 대해서 지분 경매에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낙찰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저희 교육생이 되게 하고 싶다고 가격 너무 좋다고 연락 와서 보니까 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한 그 사건인데요. 저희는 입찰은 안 들어갔습니다. 뭐 들어가도 못 받았겠지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했더라고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근린주택, 즉 상가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27.452평. 여기서 말하는 지분에서 여기 토지 면적, 뭐 건물 면적 이렇게 면적이 나오죠. 그 면적은 그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경매로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경매에서 이 사건이 2분의 1 지분이다. 그러면은 토지가 27.452평 돼 있죠.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원래 이 건물의 토지는 27.452 곱하기 2 그러니까 약 54평 55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65.425평 돼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약 130평 131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정가 3억 1,600 얼마에서 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덜 가지게 되죠. 지분 경매는 막 해서 들어갔는데 뭡니까? 개찰할 때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 매수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예 하고 나가버리면은 뭐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1등해도 그 1등 금액으로 공유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억 1,600 얼마인데 반값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값으로 떨어져 있는데 근데 6월 24일 날 얼마 전에 최저가 1억 6,200 얼마인데 낙찰이 3억 3천이 됐습니다. 3억 3천. 그래서 104.24% 감정가보다 높았습니다. 4명이 입찰했고요. 2등이 2억 5,688만원. 근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공유자. 이 공유자 속상했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공유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에는 경매 기일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일 전에 미리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에 이제 최저가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게 낙찰받고 싶어서 자기들도 항상 이제 경매 기일날 법원에 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자기들도 보증금 들고 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개찰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미리 신청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죠? 미리 신청해 놓고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회차에 2억 5,300 얼마일 때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미리.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2억 5,300 얼마로? 그래서 이 금액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회에 하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미리 하면 누가 입찰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악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분 경매 같으면은 어떻게 권리 분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볼게요. 95년 5월 30일 소유권 보존했습니다. 안 땡땡시, 홍 땡땡시 해가지고 각 2분의 1, 그래서 각 2분의 1 해가지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11일 날 부산 축협에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근저당, 부산 축협의 근저당은 두 사람 지분, 한 사람 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저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2014년 5월 30일 보면은 하나생명보험에서 들어오는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안 땡땡시 지분에 대해서 지분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이다. 그러니까 안 땡땡시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땡땡시, 홍 땡땡시 있는데 안모씨 것만 된 거고요. 그 밑에 그죠? 대부중개, 대부회사에서도 역시 안모씨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전세권은 1층 전부에서 선모씨 이렇게 돼 있고, 자, 경매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여기, 그죠? 여기 하나생명보험. 그죠? 그래서 안모씨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한 하나생명보험, 그리고 안모씨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뭐 캐피탈 대부에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죠? 임차인, 우리 이제 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제 어떠한지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11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라고 했습니다. 2004년 8월 11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세 사람이 보입니다. 세 사람 보여요.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2층 전부했습니다. 3층에 있는 소유자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을 한 층 쓰는데 이 사람 전입 날짜가 200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는 2004년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선모 씨 보니까 주거용 토지 및 건물 1층 전부, 이 사람은 1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15년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훨씬 뒤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확정은 안 받았고요. 전세권 등기는 했어요. 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땡땡씨 점포 지하층 전부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2002년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좀 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말소 기준 등기, 그러니까 최선순위 설정이 2004년 8월입니다. 2004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임대차 보호법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주거용부터 볼게요. 2004년 8월이니까 이 기간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광역시, 부산광역시입니다. 3,500만원 이하일 때 1,400만원. 주택임대차는 환산보증금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보증 금액만 따지는 거예요. 보증 금액이 뭐죠? 임차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일 때는 1,400만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가임대차 한번 볼게요. 상가임대차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까지 하는 이 기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냐, 그 임차인이 상임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임법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시면 지난 강의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범위, 최선순위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환산보증금이 그냥 임차 보증금이 아니에요.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9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해요?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900만원까지 해주고, 아까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일 때 1,400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자, 2층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자, 주거용인데 이 사람 전입이 2001년이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했고요. 확정은 2010년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확정을 늦게 받았다, 그죠? 자,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9년 3월 28일입니다. 2019년 3월 5일날 배당요구는 제대로 했습니다. 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4,500만원이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못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못 받고요. 확정일이 2010년 5월 24일이니까 2010년 하면 등기부 우리 보면서 순위를 찾아보죠. 2004년 8월 11일 그리고 2014년 5월 30일 이 사이에 그래서 4,5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부산 축협 받고 나서 이 사람 4,500을 받을 거니까
뭐 이건 뭐 100%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예상 배당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선땡땡씨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2015년 12월 8일이고요. 이 사람 전세권 등기해놨다고 합니다. 배당 요구 뭐 제대로 했고 뭐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서 보증금 5,500이니까 역시 이 사람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전세권 확정을 안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전세권 등기자니까 여기 순서에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받고 남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당순이 있다, 배당순이 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땡땡씨 보겠습니다. 점포 지하층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1,500만원 보증금에 월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플러스 20만원 곱하기 100, 2,000이죠. 그러니까 합하면은 3,500만원이 됩니다. 아까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3천만원 이하일 때 9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범위도 또 넘어서고 그 내용을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1,500만원에 대해서는 뭐겠어요? 매수인이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은 1,500만원 저기 인수인데 나는 지금 2분의 1, 이 건물의 반을 낙찰을 받는 건데 가지게 되는 건데 소유권이 반만 넘어오는 거니까 이 보증 금액에 대해서도 반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죠? 그건 아니고요. 지분 경매에서도 뭐냐면 인수해야 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보증금이 있다면은 낙찰받는 우리가 전액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인수를 하고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사실은 750만원 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500을 다 줬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유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준다 이러면 부상권 청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등기부를 보면은 두 사람 그죠? 안땡땡씨, 홍땡땡씨가 반씩 있는데 두 사람 같이 있는 것은 이게 근저당 부산 축협의 근저당 5,200만 원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지분이에요. 안모씨에 대한 지분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유자 홍모씨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요. 모르면은 그죠? 근데 뭐라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낮게 낙찰받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막 나왔어요. 굉장히 높았잖아요. 자, 예상 배당표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이제 3억 3천에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3억 3천이 낙찰돼서 경매비용 빼고 3억 2,500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산 북구 그죠 압류 해가지고 그죠 여기 세금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 부산 축협에 5,200만원 채권 최고액 받을 수 있고 아까 뭐죠? 그 확정받은 주택 임차인이 있었죠. 4,500만원 다 배당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배당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경매 신청한 채권자들 받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전세권자가 못 받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뭡니까?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 확정도 안 받고 배당 요구도 안 한 그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매수인이 인수하고 근데 750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머지 공유자에게 나중에 그죠?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여기 참 그래요. 3억 1600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나 떨어졌는데, 뭐 4차에 와서 왜 이렇게까지 4명이나 4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3억 3천. 3억 3천.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다 그죠? 혹시나 왜 그랬을까 하는 그죠?
왜 이렇게 와서 1억 6,200 이제 3억 3천까지나 이렇게 올라간 게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없어요. 나중에 되면 또 아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지분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지분 경매에서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때 과연 나는 내 지분만큼만 인수하면 되는 거냐 아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모레 아침 7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